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뇨관 사구체 되먹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전은 콩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소변을 여기서 대충 여과를 시켜가지고 소변을 만들잖아요. 소변이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재흡수를 하고요. 불필요한 물질들은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세뇨관에서 물들이 너무 빨리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빨리 휙 지나가면은 재흡수도 못하고 배출도 잘 못하겠죠.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가면은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적당한 그런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속도를 이제 맞춰주는 그런 기전 중에 제일 중요한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내부 기전이라는 거예요. 내부 기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기전들은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이런 것들이 주로 관여를 하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그냥 콩팥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요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전이 바로 이제 이 세뇨관 사구체 되먹임 기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여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과량이 여기서 이제 너무 콸콸콸 많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아니면은 근위세뇨관 이 앞부분에서 대부분의 소금기랑 막 이런 걸 이제 당이라든지 이런 걸 재흡수를 하거든요. 그 앞부분은 우리가 근위세뇨관이라고 해요. 근데 근위세뇨관에서 이제 재흡수를 잘 못하게 되는 재흡수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은 여기서 막 물들이 요들이 이렇게 쭉 엄청나게 빨리 휙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요쪽에 우리 이걸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이 감지하는 센서.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치밀반이라고 해요. 치밀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과량이 너무 많거나 재흡수를 잘 못하니까 이 소금기가 별로 재흡수가 안 되고 쭉 이동해가지고 여기에서 다 소금기가 남아 있겠죠. 이 요 안에. 그러면 이 남아있는 소금기를 이 치밀반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들어오는 세동맥 여기가 이제 수입 세동맥이라고 하는데요. 피가 이렇게 들어와서 꽈리 틀어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이 세동맥의 직경을 확 줄여버립니다.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과가 덜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요가 흐르니까 이 소금기를 더 많이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세뇨관 사구체 되먹임 기전입니다. 그걸 갖다가 조금 사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건 좀 약간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패스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패스하셔도 돼요. 조금 그냥 뭐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기전이 자세하구나 하는 거를 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세뇨관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세뇨관이라는 거는 이게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포, 예.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다 마찬가지죠. 이쪽에도 세포. 공간이 없어서 좀 작게 그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소변이 이제 이렇게 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여과량이 많거나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재흡수를 이 앞에서 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 소금기 NaCl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치밀반 여기가 이제 치밀반이라고 했죠. 이 치밀반 내에는 뭐가 있냐면은 요 서페이스, 요 표면에 이걸 재흡수하는 어떤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는 여기에서 이 Na, 그리고 클로라이드, Cl, 그리고 포타슘까지 다 재흡수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재흡수를,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요거 또 글씨가 있으니까 제가 쓰기가 힘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재흡수를 하면 요 안에, 세포 안에 Na, Cl, 그리고 포타슘 이런 게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은 보통은 이게 많아지면은 이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밖으로 NaCl 이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소듐 이온은 밖으로 내보내고 포타시움 이온은 안으로 들여보내는 우리 이제 거의 모든 동물의 세포에 다 있는 그런 교환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A를 그래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K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K가. 그러면 이 K는 어떻게 되느냐? K는 그냥 질질 셀 수가 있어요. 질질 셀 수가 있는데 NA는 질질 못 셉니다. NA는 반드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온 NA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K는 질질 세고 클로라이드도 좀 어떻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보통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울게요. 노란 거 좀 지울게요. 빠져나가는데 이 치밀 반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Na, 클로라이드 이게 이제 안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빠져나가는 그 채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환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너무 이온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이온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삼투압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투압이라는 거는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고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삼투압이에요. 그래서 물을 끌어당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부풀어 오르겠죠. 세포가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요만했던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좀 제가 과장해서 그렸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까지 부풀지는 않겠죠. 근데 뭐 어쨌든 좀 과장을 하면은 뭐 이거 지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워졌네. 어쨌든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 부풀어 오르는 만큼 이 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벽이 스트레치가 되겠죠. 스트레치. 쫙 펴진다는 거예요. 이 벽이 쫙 펴지면은 그 펴짐으로써 활성화되는 그런 채널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세포 내에 있는 ATP가 빠져나갑니다. ATP가 빠져나간다. 이 ATP라고 하는 건 세포 내의 어떤 에너지 소스죠. 여기 이제 ATP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에요. 이 에너지원이 이렇게 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 바깥에 이쪽에 이제 ATP가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세포 밖에 공간에 ATP가 많아집니다. ATP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 ATP라는 거는 에너지원이니까 에너지는 자꾸 어떻게 하다가 쓰게 돼 있어요. 얘가 어떤 과정 중에 이 세포 밖에는 또 이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딱 바로바로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ATP라는 건 뭐냐면 ATP가 이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아데노신이라는 거에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기가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뭘로 되냐면 아데노신이 돼요. 아데노신이 됩니다. 그래서 ATP가 분해가 돼서 이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서 아데노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데노신이 결국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 수입 세동맥의 어떤 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세뇨관의 일부고요. 이제 요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바깥에는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혈관에 세포가 있겠죠. 혈관의 세포, 뭐 대충 이쪽에 이제 세포가 있다고 할게요. 혈관 벽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원래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이제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어요. 아데노신 수용체가 딱 아데노신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도 좀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요. 어차피 지금 뭐 자세히 설명하는 김에 그냥 좀 끝까지 자세하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 세포 하나를 또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세포 이만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어요. 그리고 A1이라고 해요. A1. 여기 아데노신이 이 A1 수용체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A1 수용체가 뭐랑 커플이 되어 있냐면은
G 프로테인이라는 세포 내 이제 신호 전달 경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그 중에 이제 GO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IP3라는 물질이 세포 내에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여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세뇨관에 여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혈관으로 이미 넘어왔어요. 혈관 세포 내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IP3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세포 외부에 있는 칼슘을 세포 내부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은 칼슘이라는 거는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칼슘이 이제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수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입쇄동맥이 촥 쪼그라들면서 이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여과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 주변에 이제 다른 세포들도 있어요. 요거는 오늘은 그냥 좀 길게 한번 가볼게요. 끝까지 한번 가보죠. 얼마나 이걸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제가 한 번 정도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주변에 세포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과립이 엄청 많다고 해서 이제 그 과립세포, 그래뉴랄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이제 적스타 그로메룰랄 셀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적스타라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다라는 거고 G는 이제 글로메룰랄이에요. 글로메룰랄. 그러니까 이 사구체 주변에 있는 세포다라는 거죠. 얘는 이 혈관 세포도 아니고 이 세뇨관 지금 이 소변이 흐르는 이 길에 있는 세포도 아니에요. 그냥 이 주변에 이제 있는 세포예요. 이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 세포가 여기 이쯤 있다고 치죠. 이쯤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아데노신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아데노신이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요. 지금 콸콸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콸콸콸 쏟아지는 상황이니까 이 앞부분 그리고 이제 이 상행각 이런 데서 이 소금기를 재흡수를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치밀반 있는 쪽에 소금기가 많이 오죠. 그러면은 이 소금기가 이 치밀반 세포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세포 내부에 이 이온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원래 이온들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치밀반에는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포가 막 팽창을 해가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트레치가 되죠. 스트레치 부풀어 오르니까 스트레치가 되면은 ATP가 빠져나가는 채널이 활성화돼서 ATP가 주변으로 막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ATP라는 거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니까 인상기가 쭉쭉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데노신이 된다고 했죠. 아데노신이 이제 이 혈관 세포에 작용을 하면 이 혈관 근육을 수축시켜가지고 이 여과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쪽 피가 잘 못 들어오게 해서. 지금까지 정리됐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이 혈관 세포에만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 주변에 다 작용할 거 아니에요. 아데노신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데노신이 이 적스타 그로메룰랄 셀, 요 이제 이 연두색으로 그린 이쪽 세포에도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수용체가 있거든요. 여기도 뭐가 있냐면은 A1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1에 딱 아데노신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뭐가 활성화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GO가 있습니다. GO가 있어서 칼슘 끌어당기고 해서 칼슘이 증가해요. 근데 얘는 근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축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없고 이제 레닌의 분비. 여기서 이제 레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계라는 게 있어요. 알도스테론. 우리 몸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뭐 가장 이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단계가 레닌의 합성이거든요. 이 레닌이 합성이 되면 이제 안지오텐신으로 얘가 이제 안지오텐신의 농도를 높이고 그게 이제 다시 또 알도스테론의 작용을 촉진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그 첫 단추 레닌은 바로 여기서 이제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데노신이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칼슘을 세포 내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GO 말고요. 이제 GI라는 게 또 활성화가 됩니다. 아데노신이 여기 붙으면은. 네, 그래서 GI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아세틸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A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억제를 합니다. 얘를 억제를 해요. 얘는 CAMP를 만드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CAMP가 감소한다는 거죠. 이것도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럴 거예요. CAMP 란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데 얘도 이제 ATP가 사실 변환돼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CAMP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은 칼슘이 증가하게 되죠. 이 어디에서요? 이 적스타 그로메룰랄 셀에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레닌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레닌의 분비 감소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레닌 안지오텐신은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안지오텐신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지오텐신. 이게 이제 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닌이 감소하니까 안지오텐신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지오텐신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놈이냐? 바로 안지오텐신은 자, 여기 이제 수입 세동맥이 이렇게 들어오는 동맥이고 나가는 동맥이 있다고 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수출 세동맥이라고 해요. 이 안지오텐신이 원래 이 수출 세동맥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세동맥이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지를 못하겠죠. 압력이 높아져서 여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안지오텐신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출 세동맥이 오히려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잘 빠져나가니까 이쪽으로 여과가 잘 안 되겠죠. 요런 기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몸의 어떤 작용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약간 분자 수준 혹은 세포 수준에서 좀 잘 밝혀진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 점점 더 밝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밝혀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자, 세뇨관 사구체 되먹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콩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 내부의 요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전인데 그 기전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요 치밀반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이 소금기를 센싱 감지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감지를 해서 얘가 이제 자기 세포를 뭐 이렇게 스웰링 시키고 불리거나 뭐 이래가지고 ATP를 내보내는 그런 기전이 있고 그러면서 아데노신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데노신이 이 수입 세동맥을 수축시키거나 아니면은 요 주변에 있는 이 적스타 그로메룰랄 셀에서 레닌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이 사구체 여과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과량이 많을 때를 말씀을 드렸죠. 여과량이 적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과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전이 다 반대로 일어나겠죠. 다 반대로. 그러면서 점점 더 여과량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여과량이 너무 적으면 지금 이게 부풀어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많으면 부풀어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으면은 이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의 반대가 일어난 건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신호 전달 경로도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이 활성화되면 레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것도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뭐 엄청나게 제가 자세하고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그냥 뭐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뇨관 사구체 되먹임 기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